낭만 닥터 윤지의 낭만 약사 강서령의 톡톡 제주 만담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협재랑 금능 해변 중간쯤 저희가 앉아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관광객분들은 다 수영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그 앞에 이제 바람을 맞이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주에서 물놀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좀 예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다쳤을 때 어떤 케이스로 다치고 어떤 경우에는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약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한번 드려볼까 봐요. 의외로 또 바다에 와서 다쳐서 병원 관광을 하시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해파리 사고라든지 화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 내원을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관광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파리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 약국은 내과나 이제 가정의학과 진료 보시는 분들은 여름에 아무래도 환자 수가 많지 않잖아요. 감기나 이런 게 그렇죠. 좀 덜해지니까. 근데 저희는 반대로 여름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이게 외상 환자분들이 워낙 외상 많아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아지시고 네. 또 해파리에 쏘여서 오신다든지 물벼룩이라든지 바닷속에 괴생명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병원에 온 아이 중에 가장 심한 케이스는 이제 해파리 정말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1분 만에 해파리에서 쏘여서 온 케이스였는데 저는 간질이나 뭔가 경련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해가지고 통증 컨트롤 안 해주면 큰일 날 정도로 과호흡도 와 있었고 굉장히 쇼 수준으로 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일에는 저희가 대화를 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점심시간에 응급으로 진료를 받기 때문에 다음날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이제 바다가 너무 좋으니까 들어가서 엄마 너무 예쁜 게 있어 하고 손으로 떠올리는 그 순간 정말 1분 만에 어떡해. 해파리의 촉수가 손을 휘감아서 아이가 거의 실신 상태로 온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파리가 굉장히 무섭구나 그때 많이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쏘인 곳만 아픈 게 아니라 거의 전신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기에 감전된 듯이 등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모두 벗겨가지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 어디에 정확히 쏘였는지 알기 힘들 정도로 다발성 네.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해파리를 아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모양이라든지 어떤 거를 만지지 않도록 설명을 미리 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어떤 처치를 보통 해주세요? 그 병원에 오실 때 보통은 이제 너무 놀라시기 때문에 바닷물이나 이런 걸로 씻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도 그냥 맹물로 씻는 것보다는 생리식염수를 구비해서 다니지 않으시니까 네, 바닷물로 맞아요. 씻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는 해요. 그 촉수가 터지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는 이 카드로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해파리가 떨어졌으면 그냥 바닷물로 끼얹거나 이 상태에서 수건을 감아서 오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고 저희가 해파리나 물벼룩 사고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식염수를 다 부어서 이제 우선 남은 게 없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네. 식염수 거즈로 닦아서 이제 막혀 있는 촉수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제거 작업을 네.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런 발진이나 응급 반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들을 오시면은 그걸 우선 다 덮어가지고 빨리 이 반응을 정지시키는 치료들을 하죠. 의사들이. 확실히 처음에 초반에 잡아주는 게 굉장히 예후에서 다르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너무 통증이나 반응이 극심하다 싶으면은 빨리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이런 것들 주사라든지 먹는 약을 통해서 그 반응이 멈출 수 있게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심할 때는 이제 붕대나 이런 거를 헐겁게 감아서 림프절을 통한 반응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처치를 받는 것이 더 앞으로 일어날 반응이나 혹시 흉터나 이런 걸 예방하는 데 네.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 첫 번째는 해파리, 제주에서 많이 좀 흔하게 여름 물놀이 때 네. 겪을 수 있는 게 해파리였고 두 번째는 일광화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햇빛 화상. 일광화상이 이런 날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네.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햇빛이 안 나서 반나절 정도 신나게 이제 놀았는데 그 다음부터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프고 따갑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이 강한 날은 의외로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막 대비를 하지만 이렇게 햇빛이 약하다고 생각된 날에 자외선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네. 햇빛이 약한 날인데 저온 일관 화상을 입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피부가 하얀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햇빛 일광 화상으로 이런 날을 더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더 해가 뜨거울 때 받는 화상보다 더 넓은 부위에 입어서 맞아요. 오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입어서 오시고 팔다리 근데 다 실제로 나중에는 그 고온에 짧은 시간 노출됐을 때와 비슷한 종류의 피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눈도 그렇고요. 이렇게 피부만 이제 우리가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만 눈도 조직인데 이제 보통 여긴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고 눈 같은 경우 커버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도 이제 동일하게 일광 화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우선은 잘 바르고 이제 옷 같은 게 가장 중요하죠. 어린이들이 이제 잘 못 바르는 경우에는 꼭 래시가드라든지 이제 옷을 잘 입고 해서 햇빛 화상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었다.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화상을 입었다. 약국에 네. 일단 오시잖아요, 대부분. 왜냐면 아직까지는 일광 화상을 입었다고 병원에 간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진짜 통증이 심하거나 막 피부가 다 벗겨지거나 이럴 때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바로 가셔도 되고 근데 병원을 못 찾았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약국으로 오시니까 약국에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제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대부분의 약국에서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되시는데요. 일단은 일광 화상 자체가 1도의 경미한 그냥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른 그 정도의 화상과 그다음에 2도의 경증 화상, 수포가 있을 듯 없을 듯 이제 살짝 있는 정도는 약국에서 약으로 자가로 처치가 가능하신데 그 이상 수포가 이미 많이 올라왔고 아니면 터졌고 피부가 벗겨졌고 그러면 스스로 하시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드레싱을 받고 그쵸. 처리를 받으시는 거를 저희가 권해드려요. 그래서 약국에서 쓰실 수 있는 건 어쨌든 경미한 화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시는데 첫 번째는 부위가 일광 화상은 대부분 다 전신으로 오기 때문에 연고를 가져가시면 한두 번 쓰면 못 발라요. 너무 부위가 넓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일광 화상에 쓰는 스프레이인데요. 스프레이는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피부가 일광 화상은 피부 세포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피부가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 보습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탈수가 촉촉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물도 많이 마시는 게 일광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게 탈수가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해서. 맞아요. 네. 물이 뺏기면 뺏길수록 맞아요. 화상이 계속 더 진행되고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재생이 잘 안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스프레이인데 스프레이는 흔들어서 이렇게 뿌리면 이런 식으로 거품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거품을 살살살 두들겨서 펴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하이드로겔 성분이랑 알로에베라. 근데 얘가 되게 쿨링 시원하네요.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쿨링 작용이 있어서 원래는 처음에 일광 화상을 입으면 흐르는 물이나 약간 시원한 물에 15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가지고 피부를 냉감을 시켜준 다음에 처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제대로 못 하셨다 하면은 이런 쿨링 스프레이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 처치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연고를 바르시는데 연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연고는 구아야줄렌이라고 해서 캐모마일 추출물입니다. 캐모마일은 식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추출물이 되게 순해서 유소화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캐모마일 추출물은 진정작용이 있고 국소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이 약간 그리고 꾸덕꾸덕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가볍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베타시토스테롤 그래서 참기름의 추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얘는 콜레스테롤 구조를 가진 식물성 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피부의 그 벽합성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데 쓰는 우리 인체 구성 성분인데요. 고고의 식물성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친구는 참기름 냄새도 좀 나고 약간 이렇게 기름진 제형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화상 연고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요 제형은 보통 저희가 기름 화상이나 이제 좀 얼굴 부위에 뭐 고데기 화상 이런 경우에 많이 쓰는데 기름 성분으로 들어가고 약간 얇게 도포하시면 되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으로는 프랑스에서 사실 들어온 약이거든요, 원장님. 요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트롤아민이라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화장품 기제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의 보습을 하는 작용으로 나온 봅시다. 건데 이게 피부를 계속 습기를 유지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가고 약간 세균에 감염됐을 되는 거를 좀 예방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얘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고 좀 넓은 부위에 일광화상을 입었다 하면은 저희는 요거 제품을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사황산이라고 하는 크림인데 사황산은 동의보감에도 수록되어 있는 약물인데요. 이제 열상에 의해서 진무름이 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 쓰는 약입니다. 이 사황산 같은 경우에는 약의 안에 황백, 황련, 황금, 대황 총 4가지의 황이 포함되어 있는 약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약재들이 다 청열작용, 열을 꺼내리고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어서 화상 부위에 좀 진무름이 살짝 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친구도 조금 꾸덕꾸덕한 제형이에요. 색깔이 조금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화상 연고를 처음에 사가실 때 대부분 흰색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색깔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정상 제품이니 놀라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셨을 때 통증이 너무 극도로 심하다 하면은 소염진 통제도 복용을 하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부위가 너무 심하게 발적이 너무 심하고 통증이나 자결감 이게 쏘는 느낌 같은 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도 처치를 어떻게 그러니까 해주실까요? 포인트는 여기 이제 많은 크림이나 이런 약재를 추천해 주셨지만 포인트는 쿨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의 손상은 이제 내측에서 생기는 열 화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열 화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얼음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은 오히려 조직 손상을 입게 될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거즈를 냉수에 적시셔가지고 바로 올린 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화상을 입은 부위에 열을 낮추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러면서 이제 약재들이 첨가될 때는 더 이상 화상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러고 알러지 반응을 하지 않고 그거에 네.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서 처치를 해주시면 그 후에 있는 손상들을 다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약도 그런 알러지 반응을 멈추고 그러고 화상작용을 더 일어나지 않게 하는 먹는 약하고 그러고 1차 처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보습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이제 수분 작용이 제일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수분이 빼앗기고 나중에 이제 특히 피부가 탈락된다든지 하면서 2차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피부가 정상적으로 탈락되는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보습 작용을 열심히 해주고, 그러고 이제 만약에 2차 감염이 생길 것 같은 징후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서 다시 네.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그때는 세균 치료를 하셔야 되기 그쵸. 때문에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다 피부가 벗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맞아요.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수포가 생겼고 그게 터질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병원 가셔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화상은 흉터도 심해서. 수포를 미리 제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게, 어쨌든 딱지나 수포 밑에 있는 피부는 완전히 열려 있는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세균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포나 딱지들이 덮고 있을 때는 이 안이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거를 확 걷어내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 처음에는 진물을 주사 바늘을 통해서 약간씩 빼준다든지 하면서 그 위에 있는 피부를, 방어막을 네. 가장 유지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피부들을 빨리 탈락시키지 않고 서서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오해하시는 부분이 물집을 터트려야 된다고 생각. 그렇죠. 빨리 터트려서 이걸 병원에 없애야 된다고 와서도, 생각을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서도 저희가 이걸 안 터트리기 위해서 위에 드레싱을 하셔야 되고, 뭐 이제 샤워를 하실 때도 물이 안 들어가야 되고, 샤워하는 과정에서 또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드리면, 왜요? 뭐 물집이 빨리 터져야 낫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많아요. 새살을 보고 싶으시지만 조금 참으시고 네, 그러면 항상. 흉터만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제거해버리시면 바로 흉터 반응이 진행되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벗겨지고 나면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균에 대한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걱정하셔서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아까 저희가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화상 부위는 이제 촉촉한 상태, 수분 상태가 맞아요. 중요하다 모습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희가 스맨 밴드 같은 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는데 접착성이 있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맞아요. 밴드는 그게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접착성이 있는 밴드를 그 화상 부위에다 붙였다가 떼는 과정에서 맞아요. 피부가 같이 탈락되기 때문에 항상 폼 제형으로. 그렇죠. 메디폼이나.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안 붙여드리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많으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떼는 과정에서 이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었던 보호막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딱 붙는 제형들이 편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이런 피부에 너무 달라붙는 제형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폼 제형으로 쓰시고 그러고 보습 잘 해주시고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또 쿨링 잘 해주시고 이것들이 가장 키포인트죠. 오늘 저희가 안전하게 물놀이하는 법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미리서 예방하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늘 저희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또한 맞습니다.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는 유념하시고 제주 놀이 오시면 여름 휴가를 제주도에서 더 즐겁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도 너무 할까요? 오랜만에 하나요? 그러네요. 시작!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에 만나요. 안녕. 제주도는 바람이 엄청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